이곳 신안 증도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 중에서 무려 2위랍니다. 별롱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어느새 전라남도까지 왔어요.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곳이죠. 구독자님들께서 퍼플섬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 근처에. 그래서 그 퍼플섬에 한번 들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가면서 밥부터 먹고 붕붕이도 밥을 줘야겠다. 아무래도 섬 쪽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이 LPG가 가득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좀 걱정되더라고요. 오늘은 하늘이 파란 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바야흐로 봄이구나 이제. 유후! 오늘은 오래간만에 하늘이 파랗습니다. 우후! 이 얼마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냐. 그리고 밭에 어제는 잘 몰랐는데 날이 이렇게 환하니까 밭이 이렇게 다 초록초록초록한 거예요. 새싹들이 올라오고 저기 논에는 또 물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퍼플섬에 가야 하는 아주 최적의 날짜가 아닌가 싶어요. 신안군 지도. 왜 네가 신나서 그래? 자동차 밥 주는데. 자동차 밥 줬으니까 별이도 밥 한번 줘볼까? 이거 냠냠 냠냠. 저기 보시면은 희망이 샘솟는 신안 천사의 섬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신안에 섬이 1004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섬을 몇 개는 막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라 섬을 몇 개는 가야 돼요. 이번에 온 곳은 지도라는 섬입니다. 지도. 일단 배가 고픈 관계로 천사식당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식당이에요, 이름이. 제가 아까 저기 버스터미널에서 어떤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를 추천해 주시면서 젊으신 분들께서 하는 곳이라 깔끔하고 입맛에 맞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식당의 장점은 깔끔합니다. 보시다시피 가게도 되게 깔끔하고 음식도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게 나와요. 쫀득쫀득한 도가니는 우리 별이 할아버지. 곰탕을 좋아할지 기대가 된다. 별이 할아버지, 오늘은 곰탕이에요. 냄새 맡아봐. 젤라틴이 풍부하게 들은 도가니를 먹어볼까? 일단 도가니. 강적이야? 요 설렁탕 고기를 먹어볼 시간이야. 그냥 쑥 들어갔지 걔는. 다음은 종이컵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빼놓을 수 없지. 종이컵과 혼연일체가 되는 시간이야. 자, 이 다리를 건너면 또 다른 섬입니다. 뭐더라? 솔바람 섬인가? 솔섬? 솔섬이에요, 솔섬. 여기 솔섬은 자동차로 지나치는데 한 1분이면 또 다른 섬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이런 섬들을 가려면은 다 배를 타고 가야 됐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섬들이 방금 보셨죠? 그런 다리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신안 전체가 하나의 다 육지 같은 그런
이번에는 꽤나 큰 다리입니다.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나 봐요. 여기는 길 양쪽으로 야자수가 가로수 대신 서 있어요. 지금은 꼬마인데 좀 자라서 얘네들이 길쭉길쭉해지면은 볼만하겠어요. 자은 왕바위 선착장 좌회전. 나는 옆에 무슨 논도 아니고 무슨 시멘트 같은 건가 했는데 이게 염전인가 봐요. 옆에 있는 게 뻘밭인가 했었는데 또 다리를 건넙니다. 이번에 가는 섬은 뭐지? 자은도인가? 자은도인가 보다 이번이. 여기 지명이 되게 재밌어요. 보물섬 삼거리라고 합니다. 보물섬 삼거리. 다음 안내까지 우와, 직진입니다. 보물섬 삼거리 멋지다. 우와, 신안 자전거길. 오, 우와, 짱뚱어 다리래요. 이게 짱뚱어 다리. 영광군에서 제가 칠산대교라고, 이 칠산대교를 건너서 처음에 지도에 왔어요. 지도가 꽤 큰 섬입니다. 이게 다 지도예요. 지도에서 오늘 여기서 LPG를 넣고요, 가스를 넣고 다리를 하나 건너서 솔섬을 건너서 어디 사옥도를 건너서 또 중도대교를 건너서 증도에 왔죠. 그리고 여기가 증도 끝부분에 있는 선착장입니다. 중도 선착장인데요. 여기서 배를 타면은 자은도라는 섬에 갈 수 있어요. 저쪽에서 배를 타는 것 같은데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좀 분위기가 쎄한데요. 일단 여객선 터미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터미널도 뭔가 문이 닫혀져 있는. 아, 이런. 현재 기상 악화로 결항 중에 있습니다. 일단 차량 운임은 경차 같은 경우에 정규 운임은 5,000원인데 왜 1,000원 할인 요금은 뭐지? 할인 요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지? 총 내항차인데 네. 한시 태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정규 운임이랑 할인 운임은 뭐예요? 본인 직접 운영하는 공영 여객선이라 네. 일반 할인 적용돼요. 무조건 할인 요금으로 다 끊는데요. 그래서 여객 요금은 1,000원이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차 기준으로 1,000원, 준중형 이상은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할인 요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퍼플섬에 가는 거는 이로써 무산이 되었고요. 대신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저기 짱뚱어 해변이랑 뭐 근처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멋지다. 여기가 선착장이에요. 선착장인데 저 뒤에 막 섬이랑 되게 멋지죠. 와, 내일은 여기서 배에 차를 싣고 갈 겁니다. 짱뚱어로 갈까? 일단 짱뚱어 해변으로 가야겠다. 오늘 자은도는 못 넘어가게 됐으니까 이 증도를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이 증도에 볼거리가 짱뚱어 다리도 있고 근처에 무슨 천일염 박물관 그런 것도 있고 볼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증도 일주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증도 갯벌 생태공원이란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먹고 싶니, 피어라? 냠냠 냠냠 냠냠. 너무나 이쁜 곳이지. 여기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진짜 천사들이 사는 섬이야. 여기가 천사섬. 와, 나무도 엄청 큰 나무가 있네. 팽나무. 짠! 증도 갯벌 생태공원 안내. 좋은 곳이다. 널찍한 주차장이 있다. 무엇을 공유한다는 거지? 얘네들을 공유하는 건가? 전기자동차? 나의 레이보다도 더 귀여운 되게 귀엽다. 막 열어보고 싶다. 내 차는 아니지만
얘도 되게 귀엽죠. 뭐지 이게? 마크도 처음 보는 마크인데. 마을의 경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쌓은 마을의 돌담 등을 우실이라 한다. 우실은 방풍막이 뿐만 아니라 마을의 정체성과 민간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 슬로시티 증도. 현재 저의 위치가 신안 갯벌센터고요. 위로 쭉 올라가면은 짱뚱어 해수욕장, 그리고 아까 그 짱뚱어 다리가 있고요. 해저 유물 발굴비, 한반도 해송숲 전망대, 소금 박물관, 태평 염전, 화도 노둑길, 신비의 바닷길, 화도 드라마 촬영지 고맙습니다. 당초 계획은 퍼플섬이었는데 여기도 퍼플섬만큼이나 볼거리가 많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어. 이 녀석아, 나와. 가자. 바이크 라이크. 오, 되게 깔끔하다. 꼬마 아가야들 애기 자전거부터 성인이 탈 수 있는 자전거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가 준비되어는 있는데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 바로 옆으로 신안 갯벌센터라고 있습니다. 슬로우시티. 아마 이것도 문이 닫혀져 있을 것 같은데요. 임시휴관.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증도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마치 사람들이 모두 증발해버린 미래의 도시를 나 혼자 거니는 그런 느낌? 왜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무슨 바이러스가 쫙 퍼져갖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혼자 깨어났더니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그런 느낌? 여기가 딱 그런, 아, 엘도라도 펜션이구나 여기가. 문이 열려있긴 열려있는데 저는 너무나 조용해서 여기 운영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운영을 하긴 하는데 멍멍이와 함께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해안가 좋다. 근사한 해안가를 품고 있는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이곳이 바로 한국의 발리라고 불리우는 우전해변입니다. 우전해변.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발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발리를 가본 적은 없어도 발리가 아마 이런 느낌인가 싶습니다. 발리는 굉장히 추운 것이구나. 가자 별아. 아무래도 발리는 너무나 추운 것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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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발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네. 아, 오늘 와, 차는 이렇게 따뜻한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별이는 차에 있어야겠다. 너는 할아버지는. 다음 코스는 짱뚱어 해수욕장. 여기 아까 오다 보니까 저 다리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짱뚱어 해수욕장은 대나무로 이렇게 제방이 돼 있구나. 이제 패딩 입을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와, 오늘은 날이 추운 건 아닌데 바람이 칼바람이라 패딩을 꺼내야겠어요. 방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곳 신안 증도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 중에서 무려 2위랍니다.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 1위 신안 홍도, 2위 신안 증도. 단순히 수치로만 따지면은 이곳 신안이 제주도보다도 더 유명한 국내 2위의 관광지라는 이야기고요. 이곳이 바로 짱뚱어 해수욕장인데요.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일단 여기 짱뚱어 해수욕장이 해변이 되게 길고요. 해변 옆으로 갯벌이 또 엄청나게 크게 놓여져 있는데 그 큰 갯벌을 가로질러서 이런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히말라야 8,000m 에베레스트 정상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어요.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여기 빠지면은 되게 약간 무섭다. 물이 너무 막 확 하고 밀려 들어오니까 되게 무서워요. 아까 그 선착장에서 오늘 기상 악화로 배가 결항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이 이렇게 좋은데 웬 기상 악화 그랬었는데, 바람이 애들이 먹이를 찾아 되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깊지는 않은가 보네. 되게 열심히 움직이네. 자, 짱뚱어 다리를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벌써 여기 가장자리까지 다 차올랐어요. 다리를 건너면은 여기 정반대편까지 건너오게 되는데요. 이쪽은 자전거 길이 이렇게 잘 이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 100선, 섬 한 바퀴를 다 자전거를 타고 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명한 게 짱뚱어 자전거. 아름다운 자전거 길인데 자전거가 없네. 다음 코스는 해저 유물 기념비. 제가 그 기념비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 항구에 배가 지금 막 들어왔어요. 근데 배가 뭔가 고기를 많이 싣고 오는 모양입니다. 뭘 잡아왔는지 한번 구경 가보도록 하죠. 저기 방파제 끝에 지금 배가 들어왔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해변가 여행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어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선에서 고기 막 내릴 때 그때 바로 현장에서 흥정해서 뭐 꽃게도 사고 고기도 사고 그랬었던 게 기억나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가서 뭐 물고기 같은 거 많이 잡았으면은 한번 뭔가 큰 배가 왔다, 뭘 많이 잡았나 본데? 일단 여기다가 채를 대고. 저는 여기 어부님들께서 되게 큰 트럭을 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고래 같은 거 큰 물고기를 잡았나 싶었는데 배를 뭐 고치는 그런 수리용품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배가 어디가 고장나서 고치러 들어온 거를 뭔가 많이 잡은 줄 알고 물이 점점 차오른다. 빨리 탈출. 나의 자동차가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겠어. 이러다가 까딱 잘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파도가 지금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어요. 가자. 물에 잠기기 전에 탈출. 이곳은 어디인지, 무얼 찾아왔나, 아무도 없는 곳에. 때는 바야흐로 몇 년 전, 몇십 년 전, 한 어부의 그물에 고려 청자가 걸려 나오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곳 신안 중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물섬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바로 그 해저 유물이 매장된 해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해저 유물을 발견한 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저기다가 해저 유물 발굴 기념비예요. 저게 저 하얀색 부표가 떠 있는 곳이 보물이 발견된 곳이라고 합니다. 오, 추워. 그리고 저기 끝에 배가 섬 위에 올라가 있죠. 저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요 다리를 건너면은 건너편에 섬에 배 한 척이 올라가 있거든요. 트레저 아일랜드 700년 전의 약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바다 색이 되게 탕류라고 하죠. 탕류. 되게 막
흙탕물 같은 그런 색이에요, 바다가. 안타깝게도 오늘 이곳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씨, 추워. 안타깝지만 후퇴다. 이러다가 내일도 배가 안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날이 춥지는 않은데 바람이 매섭다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저기 집이 있거든요. 조금만 파도가 심하게 치면은 저 집이 잠겨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집이에요. 이 다리가 출렁다리가 아니거든요. 출렁다리가 아닌데도 출렁출렁거리고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매우 추웁니다. 차 안은 따뜻하지려라. 다음 코스는 염생식물원. 바퀴가 구를 때마다 뭔가 갈리는 소리가 들려요. 브레이크 라이닝에 패드에 뭐가 꼈나? 뭐가 닿는 소리인데 사각사각 하고. 그래서 근처에 카센터를 찾아봤는데 이런데 카센터가 있을 리 만무하죠. 그죠? 이거 아무래도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데요? 이게 소리가 바퀴가 아니라 뭐가 구동축 같은 데서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엔진 소리만 들어보면은 뭐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바퀴에 뭔가 낀 건가 해서 후진으로 한번 달려봤거든요. 또 후진으로 갈 때는 또 그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얘를 바퀴를 구동시켜주는 구동 계통에서 뭔가가 이렇게 휘었거나, 그래서 뭐가 살짝 막, 왜 자전거에 림 이렇게 닿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좀 천천히 달리면은 뭐가 이렇게 사각 바퀴가 회전할 때마다 뭐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그냥 일단 좀 타다가 더 심해지면은 갈까요? 방금 카센터 아저씨랑 통화를 했는데 바퀴에 뭐가 라이닝에 낀 것 같다고. 좀 다니다 보면은 괜찮아질 거래요. 그래, 일단 오늘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가야겠다. 사각사각 소리. 소금 가게에 왔습니다. 태평염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뭐 소금 박물관도 있고 그래요. 태평염전은 단일 염전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최고의 소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고, 천일염의 고장은 이곳 중도이다. 그래서 소금 카페, 소금 가게, 해양 힐링 센터, 소금 아이스크림, 천일염 아이스크림 2,500원. 아이스크림에 소금이 들어간 거예요? 코코아 소금을 뿌려드리는 거예요. 코코아 소금이요? 네. 자, 그럼 소금 아이스크림은 어떤 느낌인지, 춥지만 제가 이 한 몸 희생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소금이 함유된 코코아 가루를 뿌린 거라고 하셨어요. 춥겠다. 짠맛이 나나? 나는 것 같기도 싶은데 뭐 요 정도 느낌이에요. 99.9%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고요. 거기에 0.1% 정도의 소금과 코코아 가루가 함유된 뭔가 이렇게 촉촉촉촉촉 뿌려요. 그게 답니다. 먹다 보면 은근 그 짭짤한 맛이 매력적이에요.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죠? 아이스크림이랑 짠맛은. 근데 먹다 보면은 은은하게 이게. 다음 순서는 소금 박물관. 파라오가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했잖아요. 그때 사용된 게 소금이래요. 신안 증도 석조 소금 창고 등록문화재. 여기가 소금 창고 원래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을 한 건데, 예전에 우리 동네도 이런 집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뭐 하여튼 이런 걸로 외장재가 되어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집들을 찾기가 힘들죠. 이런 박물관이나 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된 거죠, 이제는. 이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등나무가 거의 건물과 하나가 돼 버렸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냥 건물 자체가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염전을 보러 갈 건데요. 이곳은 태평염전 염생식물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염생식물원이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죠. 이런 짠물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염생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자, 별이, 가자. 별이가 발이 빠질 것 같아서 좀 겁이 나나 봐요. 되게 조심조심 걸어오고 있죠.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구나. 아, 좋다. 하루의 마지막을 별이랑 산책을 해서 기분이 좋다. 자, 여기 끝없이 펼쳐진 평야를 따라서 요 우측으로 집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죠. 이게 집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건축물인데요. 이게 소금 창고예요. 소금 창고. 여기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죠. 이게 밭이 아니에요. 논밭이 아닙니다. 염전입니다. 염전. 소금을 생산해내는 거죠. 여기까지 국내 최대의 염전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차를 돌려서 화도라는 섬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모세의 기적이 펼쳐져요. 이쪽 서해안에 모세의 기적이 참 많죠. 아까 카센터 아저씨가 그 사각사각 하는 소리 좀 타다 보면은 자동으로 없어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야, 귀신같이 맞추네. 어느샌가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사라진 거죠. 이제 다리를 건너면 화도라는 섬인데요. 여기 TV 드라마 고맙습니다 라는 곳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우후. 다리가 물에 잠긴 건가? 저 건너편이 화도라는 섬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다리 같은 걸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거의 다리랑 지금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건너갔다가 나올 때 이게 물이 넘쳐버리면은 못 나오는 거죠.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저희 어디 제부도 같은데 옆바 여기가 노둣길이라고요. 노둣길. 근데 화도 노둣길은 만조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물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길이 젖어 있잖아요. 길이 젖어 있다는 거는 한번 여기 물이 찼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죠?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붉은 노을 아래 난 너를 사랑해. 신난다. 우후. 건너왔다. 여기부터는 화도. 이곳이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드라마를 찍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날씨가 좋더니만은 해넘이도 로맨틱하네요. 해 떨어진다. 안녕. 내일 봐. 오늘 국내에서 두 번째로 멋진 여행지라는 이곳 증도를 마치 혼자 전세 낸 것처럼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가죠. 물이 아까보다도 되게 많이 빠졌다.
이제 갯벌이 보이네. 도착했습니다. 안성식당이란 곳이에요.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모범식당이고요. 마침 손님이 없어서 저 혼자 아주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서해바다 쪽에 가을이 되면은 망둥어가 그렇게 막 처치곤란일 정도로 잘 잡혀요. 근데 이 짱뚱어가 망둥어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애예요. 근데 등지느러미를 보면은 이 짱뚱어 녀석이 조금 더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크고 화려해요. 일단 생긴 거는 추어탕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팔척 반상. 약간 추어탕 빌인데요. 국물이 더 고소하고 진하고. 제가 밥 먹고 오니까 별이가 계속 킁킁킁킁 하면서 냄새를 맡아요. 근데 오늘은 너한테 줄 게 없어. 짱뚱어탕을 어떻게 갖고 와, 별아. 미안해.